네, 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의 시스템 엔지니어 박현희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실제 OT 영역, 그러니까 인데스 ICS나 스카다 영역에서 많이 오셨으면 저희 벤더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반적인 글로벌 보안, 방화벽 또는 또 다른 보안 어플라이언스 장비 업계에서 거의 탑은 아니어도 탑 순위권에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좀 잘 알려진 보안 벤더입니다. 저희가 이번 발표 세션은 OT, IoT 생산성, 가용성, 생산성과 가용성을 향상하려는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가시성과 보안성을 어떻게 추가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쪽에 대해서 솔루션 아니면 좀 이런 제언 아니면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저희만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로 변화하는 것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제 모든 기존의 디지털이 아닐 수도 있었던 비즈니스 영역들이 점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변화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효용성, 가용성 이런 것들로 인해 고객한테 드릴 수 있는 가치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기 전에 디지털 기술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분야가 이런 분야일 것 같고요. 이런 분야가 더 많이, 저희 생각에는 더 많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면서 디지털 전략을 세우시면서 함께 이제 보안이나 이런 전략들이 기존 그 IT와는 좀 다른 방이었기 때문에 함께 보안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제 제대로 된 잘 세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도 실행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OT 보안 인프라 보안 위협 동향 한번 설명드리면 이 장표를 왜 넣었냐면 그 전 세계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GDP가 성장하고 있죠. 글로벌하게 평균적으로 GDP가 2에서 2.5%씩 매년 성장한다고 합니다.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다 합쳐서. 그런데 사이버 범죄가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면, 사이버 범죄의 피해액을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면 얘는 다른 산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30에서 50%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이버 크라임 범죄자들 또 양성할 수 있죠. 새로운 잘 나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코드를 만들어내거나 개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이제 뭐 몇 명의 소그룹 해커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서포트를 할 수도 있고요. 커다란 기업이 서포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업도 잘 돼 있습니다. 품질 검사도 해주고 렌탈, 호스팅, 그거 번 돈에 대한 자금 세탁, 컨설팅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O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전에는 주로 돈이나 정보를 얻는데 이런 애들이 집중을 했다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는 이제 파괴, 가용성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들로 이제 타겟을 돌리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사례,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많이 있지만 유명한 사례만 몇 가지 썼습니다. 이거 스톡스넷, 이란의 이제 핵 연료의 농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원했다고 하는 스톡스넷 웜이죠. 바이러스 웜, 머레 악성 코드입니다. 이쪽의 해킹 사례에서 거의 블록버스터라고 별명이 붙은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고요. 몇 가지 우크라이나에서 전부 다 정전이 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해킹 기법이 사용이 되었고, 최근에 올해 초입니다. 올해 3월, 4월쯤에 3월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의 알루미늄 생산 공장이 이틀 동안 셧다운이 됐습니다. 지금 랜섬웨어로 인해서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직원들 35,000명의 임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공장까지 셧다운되는. 그 외에도 뭐 사용되지 않는, 그리고 함부로 알릴 수 없는 일이, 그리고 사고는 계속 발생하지만 또 잘 안 알려집니다. 내부에서 쉬쉬해서 덮는 케이스도 특히 많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IT와 OT는 어떻게 보안이 초점이 다른가를 보면 전통적으로 달랐던 부분입니다. IT는 기본적으로 표준화도 잘 돼 있고 보안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토콜도 표준화되어 있고요. 보안에 대한 인식 높고 정기적으로 아니면 필수적으로 검사도 잘 하고, 그다음에 IT에 있는 장비들은 유지보수 기간이 5년, 그러니까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좀 짧습니다. OT는 좀 달랐습니다. IT는 이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밀성이, 그러니까 정보 보안의 3요소라고 하죠. CIA, 기밀성, 뭐 무결성, 가용성인데 기밀성에 더 높은 가중치가 있었다면 OT는 가용성이 가장 중요하죠. 공장이 스탑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안전성, 가용성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적인 요구사항도 높고 그런 장비들이 좀 라이프 사이클이 긴 편이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적으로 안정적으로 인식됐던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안에 대한 인식이 약간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폐쇄망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망에. 그렇기 때문에 에어갭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은닉, 실제 오픈되어 있지 않은 이 자체가 또 가장 훌륭한 보안입니다. 확실하게 에어갭이 있어서 떨어져 있다면 가장 확실한 보안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에 대한 고려 사항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하면 그리고 추구하는 게 가용성, 효용성이죠. 가용성, 효용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디지털 기술, IT에서 사용하던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하다가 IP 통신도 증가하게 되고 IT와 OT의 기술들이 결국은 컨버전스 되고 심지어는 클라우드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범죄, 사이버 위협에 노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잘 오퍼레이션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기술도 도입하면서 위협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는 저희 포티넷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안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를 전 세계에 설치하고 있는 벤더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치된 장비들에서 탐지된 2017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 3개월 정도간 이 OT 프로토콜에 대해서 디텍팅된 위협들에 대한 통계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영문이고 아마 일주일 내에 한글판도 저희가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다음 주에 또 행사도 있는데 그쪽에 다 이런 브로셔 형태로 만들어질 건데 그걸 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제가 네모칸 친 5개는 요 밑에 밴더들입니다. 건수입니다. 발생한 저희 장비가 탐지한 OT 프로토콜에 대해서 위협을 탐지한 건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여기 10의 7승입니다. 10의 6승, 10의 7승까지 발생했습니다.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행이 있는 거죠. 어떤 때 확 아웃브레이크가 됐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이런 프로토콜도 사용하는 OT 장비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안하시려는 고객사가 이런 게 있다면 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니크한 건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아까는 공격받은 전체 건수고 요거는 유니크한 취약점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의 이제 종류별로 그랬을 때 또 아까 높은 애들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초반 그러니까 2018년 Q1에서 1년이 지났을 때 Q4에 갔을 때 그 탐지량의 변화를 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고요. 발생 비율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장비가 1000대에서 1대 발생했으면 0.1%고 근데 이때로 가면 1000대에서 3대씩 이런 게 발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이 OT를 타겟으로 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하나 프로토콜 얘기해 보겠습니다. 목사 313이라는 취약점이 오픈이 되었었습니다. 얘는 이제 IT나 OT나 이런 게 취약점이 오픈이 되죠. 벤더가 알려주고 그냥 벤더가 패치를 내놓습니다. 그 장비들 이거 목사의 313 취약점은 특정 벤더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게 이미 저희가 오픈한 자료라서 몇몇 장비에 이 회사의 몇몇 장비에 대해서 해커가 이 취약점으로 텔넷이나 접속을 하면 거기 돌아다니는 트래픽을 못 다니게 무력화시켜 차단되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취약점이었습니다. 5개월간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벤더는 빠르게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내놓았을 거지만 제로들이 발견되고 근데 실제로 운영하는 현장, 공장에서는 패치를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5개월이 지나서 패치가 늦었을 수도 있고요. 조금. 그래서 5개월이 지나서 확 줄었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패치가 끝난 거죠. 이 동안은 피해가 지금 합쳐서 10,000건이 넘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매달 몇천 건씩의 피해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고요. 여기가 뭐 저희가 이 회사가 제가 대만 회사를 알고 있는데 대만이 이제 네 번째긴 한데 일본에서 훨씬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진 않습니다.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 몇 건에는 이 같은 기간에 피해를 받았던 겁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9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를 했죠. 마지막 동향 그래프인데 이 가운데 올라갔다가 내려간 지난 건은 실제로 발생한 건수이고요. 가운데가 낮아졌다가 위로 올라간 것은 저희가 봤을 때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새롭게 탐지된 건수들입니다. 그러면 묘하게 서로 얘가 높을 때는 얘가 낮고요. 그다음에 발생이 많이 할 때는 신규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해커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냥 트라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APT라는 말이 있습니다. Advanced Persistent Threat입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아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쪽이 높았던 단계에서는 계속 새로운 취약점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정찰을 하는 겁니다. 약점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찾으면 이제 더 찾을 것 없이 공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막아지면 다시 또 찾아냅니다. 이게 계속 반복합니다. 해커들이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서도 차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거나 이 정찰 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드박싱이라는 기술이 이제 IT에서는 샌드박싱이라고 말하는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문 분야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공장의 퍼듀 모델이라고 합니다. 퍼듀의 그 스마트 팩토리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고 우리가 레벨 4 나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사내망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망, 그러니까 IT망이죠. 아예 IT망이고요. 레벨 3.5 정도 되면 IT망과 OT망의 경계,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제어망에서 따지는 DMZ입니다. 관문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레벨 0부터 3까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내부에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갭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붙어 있지 않고 뭐 VPN으로만 붙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춰서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굉장히 IT 영역은 굉장히 보안이나 관리, 성능 장애, 관리가 대부분 잘 되어 있습니다. 큰 회사의 경우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 안 돼 있다고 아예 안 돼 있다고 X는 아닐지라도 이 분야는 이런 보안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기존에 에어갭이라는 거를 믿는다던가 아니면 평상시에 여기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망이 아니야. 여기는 여러 사용자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프로토콜도 달라. 우리가 쓰는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IT에 알려진 프로토콜이 아니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관리도 좀 덜하고요. 보안 쪽으로 약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질수록 이제 같아진다는 거죠. 비슷비슷해집니다. IT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절충돼서 OT와 컨버전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인데 여기는 이제 뭐 IT에서 원래 쓰는 솔루션이니까 빼고요. DMZ에서는 IT에서 쓰는 많은 기술들도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 로그 분석이나 DMZ에 있는 방화벽 이런 거 다 아마 잘 갖춰진 스마트 팩토리 레퍼런스 모델은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기존의 뭐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전문 업체들에서도 이런 것도 전부 다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분할 방화벽이나 스위치, 그다음에 산업용 방화벽. 저기 하늘색 아이콘은 저희가 지금 오전에 발표했던 노조미라는 저희와 글로벌 어플라이언스에 있는 탐지, OT 전용 탐지 솔루션입니다. 이런 게 같이 들어서 저희와 연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산업용 방화벽. 저희 이 방화벽은 여기 방화벽하고 아이콘은 똑같지만 이제 산업용 프로토콜을 특별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만으로 산업용에서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이 내부망에도 L2 레벨의 스위치나 무선 AP가 많이 사용이 되죠. 이런 것들을 저희의 솔루션이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 정도의 솔루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 너무 많았죠. 아이콘은 굉장히 많았고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생각하는 단계적으로 디플로이하는 전략으로 3단계 정도로만 좀 간추려 봤습니다. 1단계는 관문, DMZ 관문은 아마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구간에 그 인터널 세그멘테이션 파이어월이라고 합니다. IS 파이어월. 근데 구간에
이제 접근 제어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의 산업용 시그네처를 가지고 접근 제어를 하는 걸 권고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그냥 방화벽이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예, 그리고 인증, 사용자 인증을 곁들여서 사용자 인증이나 기기 인증을 곁들여서 방화벽을 두고, 이 방화벽들은 저희 제품들 중에서는 이 EMI, 전자파나 진동이나 열 이런 것들에 강화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산업용 방화벽에는 이런 이제 다양한 IPS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IPS 기능은 일반 IT망에서 말하는 IPS 기능하고 기능적으로는 비슷한데요. 같은 기능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산업용 프로토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밖에도 데모에 다 나와 있지만 이 글자들 보시면 어떤 것들은 무슨 특정 장비, 그러니까 OT 벤더의 장비들입니다. 뭐 지멘스라든가 지멘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다양한 슈나이더, 지멘스, 요코가 여러 가지 벤더들의 장비에 알려진 취약점들입니다. 그 장비에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다던가 아니면 원격 코드 실행을 시킨다던가 이런 취약점들을 그들이 당연히 패치를 내놓습니다. 패치를 만들죠. 알려진 취약점인데요. 패치를 만들어서 장비에다 패치를 해야 되는데 패치가 OT 환경은 정말로 패치가 정기적인 패치가 쉽지 않습니다. 공장을 가동을 스탑시키고 한다거나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패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신경을 쓰지 못했더라도 방금 들어간 중간에 있는 산업용 내부 방화벽에서 이런 거를 전부 다 막아줍니다. 물론 막기 싫으면 탐지만 하고 싶으면 탐지 모드로 돌리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런 시그네처를 전부 다 저희 장비 업데이트합니다. 벤더의 취약점들을. 거의 알려진 대부분의 OT 벤더들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버추얼 패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비 혼자 나머지 안쪽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패치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이 이런 알려진 OT 벤더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제어입니다. 기존 방화벽 스타일로 하면 특정 IP에서 특정 IP로 가는 어떤 포트, 그러니까 뭐 모드버스 프로토콜 전부 다, 지멘스 프로토콜 전부 다를 막거나 허용해야 됩니다. IP 레벨밖에 사실상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 프로토콜을 막거나 허용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려진 사용자 IP에서 IP로만 하는 게 일반적인 기존 전통적인 방화벽입니다. 근데 저희는 산업용 시그네처를 사용해서 이런 행위, 액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액션을 탐지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IP에서 어떤 IP로 가는 리드 행위만 막는다든가, 리드는 보통 허용하겠네요. 리드를 열고 라이트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명령어 기반입니다. 이 명령어가 뭐 CPU 상태 정보를 보는 명령어가 있으면 저희가 그 시그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를 보는 명령어가 한번 실행되면 저희에서 이런 로그가 하나 딱 뜹니다. 무슨 장비에 CPU 읽어보는 시그네처가 지금 트래픽에서 감지가 된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게 있었다. 그러면 또 탐지를 할 수 있거나 필요하시면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없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모든 OT 벤더를 아는 건 아닌데요. 이 다양한 OT 벤더의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이게 벤더들이고 거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아까 그 앞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은 1500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취약점이 탐지되면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패턴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또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취약점 공격에 대한 거는 300여 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행위 분석은 1500개 이상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이런 업체들과 다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단계입니다. 이제 액세스 레벨입니다. 저희는 보안 장비인 아까 차세대 방화벽에 해당하는 장비뿐만 아니라 포티 스위치나 포티 무선 AP도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른 일반적인 스위치나 AP 벤더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희 장비와 저희 기존에 들어간 장비와 같이 연동이 될 경우에는 이 장비에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폴로지를 그립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 방화벽이 한 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만약에 방화벽이 있었고 스위치가 한 대 있었고 여기 또 그 밑에 스위치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공장에는 이렇게 많은 액세스 장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맨 앞에 있는 장비 한 대에서 이걸 다 보여줍니다. 이 메뉴에 가셔서 토폴로지 뷰를 보시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단말들에 대해서도 얘가 알게 된 트래픽량이나 어떤 맥이 들어왔다 이런 거를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몇 가지 메뉴가 있는데 디바이스 트래픽에서 트래픽 양이 많은 애들은 여기가 동그라미가 커집니다. 버블 차트로 보면 이게 동그라미가 크거나 작거나 표로 보면 이제 표로 그려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시면 좋은 점은 요 녀석의 통제를 요 밑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 예를 들어서 아무 단말이 붙었을 경우에 이런 것도 여기서 알려지고요. 방금 그 화면에서. 그다음에 무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공장 관리하시는 분이 태블릿을 가지고 들어가서 탐지하실 경우에 태블릿이 붙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또 필요하시면 제어를 할 수 있죠. 태블릿이 악성 코드가 감염돼서 들어왔으면 여기서 악성으로 뜹니다. 여기서 그냥 트래픽 양이 아니고 위협, 스레드라는 걸 클릭하면 스레드이 있는 것들은 여기다 빨간색을 딱 색칠해 줍니다. 스레드이 발생된 단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유무선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생각한 2단계. 마지막 3단계 부분입니다. 지금 포티낙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낙은 이제 IoT나 OT 기기 단위의 그 관리를 위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노조미 아이콘입니다. 노조미 글로벌 얼라이언스라 쓰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세션에서 많이 노조미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나왔을 텐데요. 이런 장비들이 같이 사용될 경우에는 저희가 심이라는 제품군이죠. 저희 포티심은 이제 IT와 OT를 통합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게 나와 있는 거고, 포티심에서는 저희가 꼭 저희 제품만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유명한 여러 가지 벤더들, 뭐 스위치가 시스코가 사용되고 있으면 여러 벤더들에 대해서 사전에 빌트인된 리포트 포맷이나 로그 파서 또는 대시보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이걸 디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장비들 다 갖다 이렇게 SNMP 연동이나 이런 걸 붙이기만 하면 뭐 로그를 던지거나 그러면 얘가 통합 IT, OT 통합 NMS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로그 서버 역할도 할 수 있고 통합 관리, 이제 NOC나 SOC,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에서는 또 그 연동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행위가 사전 정의된 어떤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얘가 행위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치 포트에 사용하지 않는 포트에 시스코 장비라고 해보겠습니다. 시스코 장비 1, 2, 3번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5번 포트에 새로운 단말이 생겼다. 근데 생기면 안 된다. 룰을 정했다. 그러니까 이 시스코 장비에서는 나머지 포트에서는 절대 트래픽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러면 그게 감지돼서 이제 SNMP 트랩으로 넘겨주면 얘가 스크립트를 던져서 그 포트를 셧다운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자동 연동될 수 있습니다. 타사 장비하고도 함께. 예, 그리고 샌드박스입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가 아까 차세대 IPS 기능에서는 이 알려진 취약점은 빨리빨리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벤더보다 빨리 그 실제 OT 벤더보다 빨리 업데이트해서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게 해드리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 트렌드 리포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애가 정찰 단계에서 신규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 행위를 갖습니다. 보통 들어와서 아직은 막히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뭐 어떤 망에 들어와서 얘가 이상한 패턴들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특정 IP에 자꾸 접속을 시도한다던가 아니면 윈도우 PC였으면 레지스트리를 건드린다던가 아니면 특정 DNS 쿼리를 한다던가 그래서 그 다음 공격 액션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한번 일단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 액션을 뭐 외부에 있는 CNC 서버, 커맨드 서버에 접속을 하려던가 이런 행위들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직 걸리진 않았는데 여기 들어와서 뭔가 악성 코드가 하는 행위가 자꾸 이제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행위를 한다. 그런 걸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이제 하이 리스크냐, 뭐 미디움 리스크 행동을 한다. 그래서 탐지했을 경우에 원하면 여기서 탐지한 패턴을 가지고 다시 로컬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여기다 바로 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차단이 됩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시그니처를 받지 않았더라도. 네, 예, 그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알려진 공격들은 산업용 차세대 방화벽을 이용해서 막으시면 되고 알려지지 않은 혹시 모를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은 이런 샌드박스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차단하시면 됩니다. APT 공격을 위해서 주로 샌드박스가 사용되고요. 맨 앞에 제 공격 중에서 그 몇 가지 주요 공격들의 이제 이란의 스톡스넷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행동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맨 처음에 한 번 침투해서 실제 처음부터 공격을 발생시킨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잠복을 하면서 계속 걔네들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누구가 내가 다음 공격할 단말이구나 이런 거를 찾아낸 다음에 심하게는 이제 백도어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코드 개발도 합니다. 해커가 백도어로 붙어서 백도어가 탐지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거기에 최적화된 공격을 그 안에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언노운이죠.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막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게 이제 샌드박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 얘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짧게요. 포티넷은 이제 2000년에 설립돼서 현재는 매출이 약 2조 원 좀 넘고 있고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00만 대 이상의 장비가 현재 설치되었고요. 이 쇼핑 수로 보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 2위나 3위 업체 밴드 나와 있으면 저희가 2위나 3위 업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를 작년에도 전 세계에서 95만 대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뭐 좀 작거나 아니면 저렴한 장비도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나 그리고 기술 기반의 회사입니다. IT 보안 밴더 중에서 IT OT 포함 보안 밴더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미국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허 안에는 IT만 있는 게 아니라 OT, 이 다양한 샌드박싱 기술 이런 많은 특허를 다 결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기존에는 거의 대부분 국산의 이제 밴더들이 1위였다가 사상 처음으로 올해 1분기, 2분기에 저희가 시장 점유율 국내에서도 1위를 했고요. 이제 아더스를 빼면 저희가 간발의 차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은 이렇게 있는데 외국계 밴더들은 요새는 이제 그 장애 지원 센터는 대부분 외국으로 빼는 추세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돈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 보안 밴더 중에서 유일하게 내부에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티넷은 이건 포레스트 리서치라는 글로벌 이제 서치 펌에서 조사한 건데 이제 주로 외국에서 미국 쪽에서 조사했지만 OT 쪽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잘 페이머스한 밴더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고객 주로 스마트 팩토리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인데 모두 다 아까 그 산업용 시그네처가 들어가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 에이직 칩셋 기술도 있기 때문에 모든 다 인텔이나 기반 CPU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 개발한 칩셋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특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이제 몇 가지 제품은 산업용 제품이 있습니다. 꼭 이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반 제품도 모두 다 그 잘 갖춰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처럼 잘 갖춰진 환경에서 동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공장, 심지어는 야외 이런 데 설치돼서도 운영돼야 되는 공장 환경이 있다면 이런 러그드 제품, 그러니까 강화된 견고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가 되는 모델도 있고요. 그다음에 먼지나 온도, 진동 떨어뜨려도 멀쩡한 심지어는 배에도 방화벽이 많이 설치됩니다. 그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스위치나 AP도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일부 제품은 이런 환경에 강화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부분은 제가 밖에 나와서 저희 데모로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데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공격 패턴 이게 이런 패턴입니다. 슈나이더의 인포메이션을 정보 유출을 하기 위한 패턴입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해커들이 리눅스를 이용해서 딱 때리면 이 IP 놓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저희 쪽에서 이제 차단한 로그이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PLC 스캔 툴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캔 툴을 이게 지금 S7 그러니까 S7 PLC 에뮬레이터를 돌렸고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스캔 툴을 한번 쫙 돌리면 장비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탐지를 한 겁니다. 지금은 탐지만 했고 원하시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7 프로토콜의 CPU 펑션 리드하는 시그네처로 딱 잡혔습니다. 요걸 실행하시면 이 중에서 이제 CPU 펑션을 리드하는 게 있는 거죠. 뭐 모드버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그 전용 통합 로그 서버에서 이렇게 로그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조미 얘기를 제가 몇 번 하는데 노조미랑 포티게이트가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미 자체는 오전 세션에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파이어월 인테그레이션의 기능이 있어서 노조미에서 비정상 행위를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행위를 탐지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연동하면 자동적으로 방화벽 룰이 생깁니다. 노조미가 저희 포티게이트의 방화벽 룰을 쏴준 겁니다. 사용자가 연동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딱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새로 발생된 패턴에 대해서 트래픽이 차단되게 되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포티 어널라이저나 저희 관리 솔루션들, 포티 어널라이저나 포티 심 이런 화면에서 이런 산업용 어플리케이션도 다 찾아진 걸 볼 수 있고 지금 이 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러니까 저희는 IT, OT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포티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포티심은 멀티 벤더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벤더의 제품들을 전부 다 통합 관리할 수 있고 빌트인된 대시보드 리포트 로그 파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디플로이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노조미도 다 앞에 말한 노조미도 다 연동돼 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대시보드를 만드셔서 여기까지 한 화면으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보시다가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 신문 몇 가지 화면들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저희 제품을 저희 솔루션을 선택하시지 않더라도 스마트 공장 OT 환경에서는 계속 사이버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증가하고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해커들에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효율성이나 뭐 이런 것들만 생산성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가시성, 관리성 아니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처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가시는데 그러셔야지 이제 실제로 사업에 비즈니스에 성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 주시고 저희 포티넷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